안녕하세요. 이름영어 이미랑 원장입니다. 2023년도 내년 1학기 1월부터 6월까지 가장 최상위 레벨인 레벨 6 커리큘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6는 사실 지금 개정됐을 6고 이전까지는 저희가 어드밴스드 레벨이 월급반에서 지도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 학생들이랑 신규생들 해당 레벨 학생들이 화목, 월금이 아니라 화목 6시에 등원해서 4시간 동안 수업을 받게 됩니다. 네.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단어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단어는 어휘는 저희가 능률 복화, 수능 실전편으로 진행이 돼요. 1월부터 6월까지 어떻게 회차가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기 전에 1부터 60회차가 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아까 6시에 수업 시작한다고 했죠. 15분 동안 단어 테스트만 보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보고 수정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테스트를 본 것을 암기하는 것까지 빠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암기를 안 해온 학생들은 사실 그 시간에 테스트지를 주지 않고 암기를 시키고요. 수업 후에나 아니면 일요일에 와서 따로 제시를 보게 될 거예요. 일단 저희는 1월 한 달에 8회차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1차부터 8차까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1, 2, 3, 4.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1, 2, 2, 3, 3, 4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을 두 개씩 하나는 시켜서 교집합이 하나게 나오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1부터 10위까지 두 개씩 겹치지 않고 6차까지 갔다가 7차, 8차 그러니까 마지막 주차 4주차에는 전체 누적을 시킬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메이크업이 안 될 거이므로 1차 누적, 2차 누적 그리고 1차 누적 때는 커트라인을 그래도 평소에는 없다가 커트라인을 조금은 여유 있게 주고 8차에는 완벽하게 암기를 시킬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8차에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일요일에 따로 나와서 암기를 하게 됩니다. 2월도 마찬가지 같은 수순으로 13부터 24 두 개씩 외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주차는 누적. 네, 그리고 3월에는 30까지 이렇게 끝까지 30이 절반이거든요. 30까지 진행했을 때 3차예요. 4, 5, 6차는 10개씩 다시 누적합니다. 10개씩 다시 누적하고 7차, 8차 이렇게는 전체 1월부터 3월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전체 누적 복습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월이 마무리되면 다시 리셋을 한 뒤에 4월 30일부터 60까지 같은 방식으로 진행돼요. 한 달 말에는 그 달에 배운 걸 누적시키고 6월의 끝부분에서는 전체 학기 말에는 30부터 60 전체 누적을 시켜줍니다. 네, 이렇게 단어 테스트를 보고 나면 네, 네, 1교시 문법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문법 시험이 아니라 문법 수업은 6시부터 8시 1교시 2시간인데요. 단어 테스트를 보고 난 뒤에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일단 수업의 구성은요. 저희 학생들이 중3 기출이랑 고1 수준의 서술형 기출 문제를 풀게 되는데요. 이렇게 세팅을 한 이유는 개념이 아예 안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학년이 여기 6학년도 섞여 있거든요. 6학년의 중1 학생들이 선행을 이제 따로 이제 한국식 문법을 혹시 안 배운 학생들조차도 실은 노출을 통해서 성적 자체가 나오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3,800제류로 이렇게 좀 헤비하면서 프랙티스 문제가 많은 것들을 풀었을 때 지루해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더 많이 줄여주는 게 좋기 때문에 중2 학생들도 중3 기출, 뭐 중1이랑 중3 기출 다 머금고 있어서 일단은 겨울방학 때 이제 저희가 1월에는 조금 이렇게 선행으로 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중3 실제 내신형 기출 문제와 서술형과 객관식이 섞여 있는 문제와 그 다음에 고등 선행 서술형 요게 집중적으로 사실 영작에서 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기출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1, 2, 3, 4, 5, 6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고 여기에다 저희 그 뒤에 보시면 실력 저희가 이제 개정판으로 저희 개념지를 만든 것들이 배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일단은 단어 시험 본 다음에 1차 서술형 기출,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 고등학교 수준의 실제 기출을 풀고 해설이 들어가고요. 2차 서술형 기출 풀고 해설. 이때 이제 개념을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 1, 2, 3의 그 문법
그 문법 내용들이 사실 아예 다르진 않아요. 레벨업이 쪼끔씩 붙여지고 그다음에 좀 사실 실제 이 서술형 기출 말고 고등 기출은 한꺼번에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아이들이 중1, 2, 3에 배웠었던 것들이 다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개념 설명을 아주 오래 진행하는 것보다는 빨리 풀어보고 틀린 부분을 해설을 해서 암기를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렇게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제 중3 기출 문법 개념이랑 기출 푸는 거 하기 전에 CNN 클래스 뉴스 스터디를 진행할 거예요. 이거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사실 저희 아이들 수준으로는 수능 모의고사나 실제 수능 리스닝을 틀리진 않아요. 틀린다고 해도 굉장히 실수기 때문에 금방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수준이야. 그래서 네, CNN이나 테드 리스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리스닝 하고 난 다음에 원래는 다 받아쓰기 하나씩 다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많이 이제 들리게 할 거예요. 들리고 아이들한테 들려주고 어휘 학습이랑 내용에 대해서 현재 시사 이슈에 대해서 조금 토론을 빠르게 한 다음에 월말 테스트에서는 그중에 랜덤으로 딕테이션을 낼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서 좀 요거는 자가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을 많이 잡아먹지 않으면서 노출은 계속 할 수 있게끔 유지를 시켜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원래부터 리스닝이나 스피킹이나 요런 거에 초점을 맞춘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문법 독해 만족도 높았으나 리스닝 계속 안 해요라는 문의는 주셨어요. 네, 그래서 1학기 때는 리스닝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될 거다. 그리고 다시 아까 서술형 교재 끝났으니까 중3 기출, 실제 문제를 풀고 마찬가지로 네, 풀이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화, 목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화요일 날 돌아올 때는 그래도 시간적인 주말 여유가 있는데 주말이 없는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돌아올 때, 목요일에 돌아올 때 아이를 굉장히 힘들어요. 어머님들도 숙제 굉장히 조금 내달라. 애들이 수요일 날도 학원에 수학 학원에 쭉 있다가 오니까 그걸 적용을 해서 빈칸 개념 테스트를 목요일 날에는 조금 보더라도 좀 적게 하고 설명 위주로 좀 많이 들어가고 돌아오는 화요일에는 대신에 주말에 시간이 있으니까 좀 누적해서 빈칸 테스트나 백지 개념 테스트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중3 문법 개념이 아주 길게 들어가지는 않아요. 잊었던 부분들만 아이들이랑 소통하면서 필요한 부분들만 할 거예요. 아이들 아는데 계속 혼자 일방적으로 개념 설명을 하는 수업이 아니다. 아이들이 모르는 걸 저희랑 호흡을 맞춰가면서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부분만 쏙쏙 네, 진행을 하고 실제 기출풀이가 더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1교시 마지막 부분에는 오답 노트를 직접 넣었어요. 이전에는 다 숙제로 저희가 3교시 체제였던 2022년도에서는 숙제로만 진행됐던 부분들이 제가 그 오답 노트를 한 걸 보면은 일단 첫 번째는 제대로 한 학생들도 실은 문제에서 다시 또 다 틀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 마음에 들게 오답 노트를 일단 안 하는 친구들도 또 상당수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다시 교정하는데 시간이 또 피드백을 주는데도 또 다시 제대로 안 해오니까 이걸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저희가 틀을 만들어서 의미 있는 오답 노트 그리고 같은 패턴이면 다 똑같이 틀렸으면 한 개만 해도 되거든요. 그거를 직접 제가 보면서 저희가 집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말 테스트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1, 2월에는 좀 이따 설명할 건데 1, 2월에는 성취도 평가고요. 3월에는 어세스 실력 평가 3개월 동안 얼마나 늘었는지. 근데 그 월말 테스트 성취로 했을 때 누적 개념을 싹 다 볼 거예요. 그때 아이들별로 구멍이 다 다르겠죠? 네, 그걸 차등해서 따로 숙제를 낼 거지 평소에는 엄청 길게 개념 설명을 할 거는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념 암기가 안 된 친구들이나 아니면 오답 노트가 굉장히 미흡하거나 너무 많이 틀려서 오답 노트가 조금 제대로 수업 시간에 15분 내에 못하는 친구들은 집에서 숙제가 있지만 숙제가 조금 많이 없게끔 세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독해 수업인데요. 독해는 2교시예요. 그래서 2교시 시작하기 전에 10분 브레이크 하고요. 그다음에 실전 독해는 저희가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눴는데 1, 2, 3월에는 능률 고급 영문 독해라는 교재와 그다음에 실전 고등학교 2학년 그 학평이나 목평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4, 5, 6에는 네, 토플 리딩을 진행을 할 건데 어느 부분을 진행을 하나 사실 컨텐츠로 저희가 활용을 하는 거지 어느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어, 구,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제대로 해서 성적이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좀 잘하는 학생들이 저학년인데 잘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학년이 막 진짜 고등학교, 중학교 후반 3학년이 아닌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어려요. 그런데 실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라고 하면 할 컨텐츠가 없어서 토플 리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잘하는 학생들이 토플 리딩을 하고 있으니 수능을 풀렸을 때도 성적이 잘 나와요. 근데 우리 학생들이 못하는 경우에, 원래 실력이 없는 경우에 실력이 안 되는데 토플 리딩이나 그다음에 또 고2, 3 수준의 수능 모의고사를 푸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건 추가적으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1, 2, 3, 4, 5, 6이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검정색 교재는 자체 제작으로 학습 목표형을 만들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20분 정도 끊어서 실전 독해시키고 채점하고 오답을 해설을 하는데, 그 오답을 해설할 때 일방적으로 이 고레벨 학생들한테 해설을 저희가 해석을 해주고 이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답 형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벨일수록 문답 형식으로 아이들한테 맞춰서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공통적으로 틀린 부분에 사고의 흐름을 물어보는 거야.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 요약을 하게끔. 근데 그게 좀 호흡이 딱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학생들이랑.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해설을 하는 풀이보다는 오답을 해설을 할 때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수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2차도 마찬가지로 9시 30분까지 맞춰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일리 빈칸 추론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교재 없는 부분이요. 그동안에 오랫동안 아이들이 이제 계속 상담하면서 고질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집에서 풀 때는 또는 해석을 할 때는 잘 됐는데 학원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실력이. 그러면 아이들이 보통은 컨디션이 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없었어요라는 표현이 독해 실력 안에 포함이 된 거예요. 왜냐면 독해 테스트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지만 탭스 리딩이나 아니면 토플 리딩, 그리고 수능 독해까지도 모두 다 시험 시간이 넉넉하게 주어지는 독해 시험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내에 푸는 것 자체가 실력 안에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월말 딱 한 번만 봐서는 안 되고 매일매일 회차 수로 긴장감을 가지고 타이트한 시간 내에 풀어줘야 되는 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일리 빈칸 추론, 왜 어려운 문제, 또 안내문 문제나 뭐 이제 수능 모의고사에서 좀 아이들이 렉살 수준이 조금 낮은 것들보다는 조금 생각해야 되고 까다롭고 이런 부분들을 테스트를 봐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수업의 후반부로 가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 테스트 성적 바로바로 저희가 공개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시간대에 배치를 한 거예요. 이때는 조금 몸이 처져 있을 때. 근데 성적을 올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힘들어도 꾸역꾸역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초시계를 딱 켜고 그 시간 내에 반드시 풀어야지 네 실력이다라는 거를 주지시킨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를 본 다음에 틀린 부분들 중에 요거는 해설을 전체를 진행을 하는 건 아니고 20분 내에 해설까지 진행할 때 공통적으로 틀린 것만 해설을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압박을 느끼는,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압박을 느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월말 테스트는 고2 모의고사고요. 1등급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 반은 더 상향 조정을 할 반이 없고 최상위 반이기 때문에 1등급이 나오지 않으면 이제 6월 달에는 레벨이 강등이 될 수 있다. 오히려 5레벨에 있는 아이들이 6레벨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주지시키면서 긴장감을 주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홀마교로는 이제 지문 자체를 아예 생으로 집에서 풀어오는 것은 아예 안 내려고 지향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자 상태에서 리딩을 꼼꼼히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2렙에서는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오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제 단락별로 전체 요약 흐름을 딱딱딱 정리해 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구문 독해를 꼭 해야 돼. 이걸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해서 해설 때 진행을 했던 구문 독해 부분을 집에서 다시 복습해 온 노트에다 쓰고 주어 동사 끊고 그 다음에 수식 구조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해석을 직독특해 해오는 거를 많이 내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지정해서 내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4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평가 시스템은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6월 동안에 1, 2, 3 4, 5, 6 두 개로 나눠서 3월에는 이제 전체 어세스먼트 테스트를 보고요. 네, 그리고 6월에도 전체 어세스먼트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 성취도니까 배웠던 내용에서 똑같이 출제가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에서는 배우지 않은 내용이 다 섞여서 나와요. 보강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동안에는 저희가 일요일 날 다시 출근을 해서 아이들 끼고 가르쳤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네, 수업 구조가 안 되고 단과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미리 결석한다 얘기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그 각 교시 선생님들이 수업을 녹화를 한 뒤에 저희가 전자칠판이랑 그다음에 터치패드가 되는 그런 기기들로 사용을 해서 사실 이 녹화 강의가 퀄리티가 나쁘지 않습니다. 이 자체를 다 녹화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걸 와서 직접 와가지고 아이들이 듣고 필기한 걸 그 다음에 제대로 됐는지 검사를 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단어 테스트도 똑같이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네, 저희 내년에 진행될 레벨 6 커리큘럼 안내해 드렸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